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 수요 역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기술 발전 및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현재 전자정부를 대체할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로 지능형 정보기술 기반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민 서비스 개선 및 향상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도입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정부24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노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정부는 정부가 정보 및 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을 보다 나은 정부로 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정부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서 생산을 지원하고 데이터에 접근하는 정부기관, 비정부 조직, 기업, 시민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된 디지털 생태계를 기반으로 정부의 지원 방법에 있어서 통합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OECD가 제안한 디지털 정부 전략으로는 정부 프로세스의 투명성, 개방성 및 포괄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중심 문화를 만들어낼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디지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위험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정부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조직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디지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정부24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발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초고속 국가통신망의 구축으로 중앙에서 지방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행정 서비스의 편의와 편리성 향상이 필요해짐에 따라 한국의 1세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Government for Citizen을 의미하는 G4C가 출현했습니다. 이는 본격 도입된 최초의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G4C를 더욱 확대한 2세대 대국민 서비스가 민원24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합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업무 처리, 결과 통보 또한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도입된 정부24는 2013년 발표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된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영역이 행정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혁신되어야 할 필요가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24는 수혜자 맞춤형으로 개인의 생애 주기에 중심을 두고 제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G4C가 포털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 안내 및 신청 중심의 서비스였다면, 민원24의 경우 포털과 자치단체 및 타 부처를 연계하고 모바일 서비스와 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 규모도 확대되었는데, 특히 신청 민원과 발급 민원이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부처별 연계를 넘어 행정 서비스를 통합하고 민원 사무를 패키지로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24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13,900여 개의 사이트에서 분산하여 제공하던 정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여러 부처의 행정 서비스 및 정책 정보를 정부24라는 단일 창구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TV 국민방송에서 소개하는 정부24 영상 자료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부24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9만여 종을 한 곳에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105종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납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증명서, 사업자 등록증명서 다 말하려면 1박 2일이나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간편해진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한다. 둘,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서비스 메뉴로 이동해 신청, 조회, 발급 버튼을 클릭하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클릭한다. 셋,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넷, 신청인의 주소, 발급 형태,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다섯,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 혜택 누리기. 정부24는 업무 영역에 구분 없이 국민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수혜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시범 사업을 통해 통합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가능한 3개 유형, 임산부, 중소상공인, 농업인을 선별하여 생애주기 관련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 이후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임산부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임산부가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해 주민센터 한 곳에서 일괄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24는 행정 서비스 통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정부 포털과 민원24 포털 서비스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부처 간 영역 간 경계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사례로서 수혜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공무원의 관점에서도 기관 간의 경계 없이 수혜 가능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조회, 추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20년 온라인 정부 서비스를 선택한 주요 이유로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는 정보의 신속성,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정보의 접근성,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정보의 유용성, 자원이나 노력이 적게 들었다는 정보의 경제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2017년 약 95점에서 2020년 약 98점까지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변화 및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기관의 인식입니다. 혁신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및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날에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야말로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인식하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신망과 같은 인프라와 더불어 혁신적인 ICT, 즉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활용입니다. 정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의 전자정부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 ICT 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노력 또한 디지털 정부로의 혁신적 전환의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초고속 국가통신망의 구축으로 중앙에서 지방까지 안정적으로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등이 확산됨에 따라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어디서든 정부 서비스와 민원 처리 과정,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래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판단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구현 및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의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또한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 혁신과의 흐름에 따라 전자정부, 더 나아가 디지털 정부로의 혁신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정부로의 혁신과 발전을 기대하며 한 우즈벡 협력을 통해 이를 위한 시스템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